그 다음에 지하에 이렇게 환승센터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가 용인역. 용인역은 분단선과 교차하고 있죠. 그 다음 GT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옆으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용인시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특색 있는 구상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상부의 간이 정류장을 통해 수도권을 접근한 이용객이 용인역에서 GTX로 환승할 수 있도록 버스 터미널도 계획해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역으로는 이제 운정역이 있고요. 그래서 지하 1층 버스 환승센터를 계획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역으로 인천시청역, 중앙공원의 동석준 높이차를 이용해서 공원 속의 버스, 택시, 개인형 이동수단 등이 연계한 친환경 환승센터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GTX는 다 지금 똑같은 게 나오죠. 환승센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원역 뭐 이런 역사를 보면 GTX가 최근에 복합 환승센터로서 개선, 환승 이런 쪽으로 개발이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도 변하겠죠. 특히 상가 시장은 뭐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요. 주택도 비슷한 영향을 좀 일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많이 이용객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상가 이용은 좀 약간 달라질 수 있죠.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이동하는 경로 쪽에 있는 상가는 이제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가는 또 의외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해당이 되는 부동산 되시는 분들은 이런 도면, 이런 건 나온 발표 내용 도면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건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운영하시면 머지않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됨으로써 부동산 주변의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을 모색해 나가면서 그쪽에 대응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뭐 짧으면 몇 년, 뭐 2, 3년, 길면 뭐 5년, 10년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금방 가거든요. 그동안 세월이 가면서 기존에 있던 전철역, 환승, 복합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뀔 거고, 그로 인해서 주거지도 일부분 영향을 받을 거고, 상가는 뭐 직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도 GTX 시대가 이제 열렸고 점점점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계기로 해서 더 가시화가 됐고요. 이 계획에 공모했던 데에는 이제 서울역, 그 다음에 청량역, 강남역, 이쪽에는 강남역이 아니죠. 삼성역, 트라이앵글에 했던 3개 역은 공모 자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아예 빠져 있어요.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상관없이 거기는 굉장히 아름답고 환승이 잘 되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것 말고 별도로 공모 받아서 한 거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 안전 기조를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쉽게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한 곳이 어디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지정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 근데 일부는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동래구, 남구, 그 다음에 연제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에 기존 규제 지역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하고
그다음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셔야 되게 생겼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색깔별로 좀 나눠놨는데 그 전에 있던 색은 이제 검은색, 그 전부터 지정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 2월 20일 날 지정된 색깔 요게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자 발표된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발표된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구별이 되시나요? 2020년 2월 20일 날은 수원 영통구, 건성구, 장안구, 안양만, 안구, 의왕시가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 19일자에는 뭐 경기도가 좀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때는 많이 됐습니다. 그때 김포가 포함 빠졌다가 요번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에 빠진 데는 요겁니다. 통진읍, 그 다음에 대곡면, 월곡면, 그 다음에 하성면은 제외가 됐고 그 외에는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등록 임대 거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정을 통한 안전 지정은 된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잠깐만요. 조정 대상 지정을 통한 이제 그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혹시 그래도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도 헷갈려서요. 그거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조정 대상 지정으로 인해서 대출이라든지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그리웠던 날들이 조용히 저물어가고 추억을 해는 별들이 가슴 위로 뜨는 밤 그 별빛처럼 흐르던 그대와 나의 이야기 이제는 사라져버린 꿈결 같은 약속들 어디로 갔나요 그 눈부시던
아직 들리는 지난 날의 속삭임 어디에 있나요 그 타오르던 입술과 내 맘 아득히 퍼져오던 그대 향기와 수줍은 미소 외로운 날이 길 때면 환하게 떠오는 얼굴 이제는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그날들 다시는 갈 수가 없는 그 향기롭던 날 듣고 있니 이 노래 듣고 있니 나 정말 많이 컸나봐 어른이 됐나봐 너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았던 나였는데 어디에 물건둔지 모를 때 나를 제일 잘하는 네가 다 찾아줬잖아 바보처럼 부딪혀 다칠 때 약도 발라주면서 행복하니 나 없어도 괜찮니 너처럼 나도 잘 있어 정말 다행이야 달라진 건 내 곁에니까 없을 뿐 난 아직도 너
이렇게 가버릴 거였으면 말할 걸 그랬어.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고, 너 때문에 아프다고. 듣고 있니? 내 노래가 끝나가. 너와 나 결국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기억해줘 널 사랑했던 내 이름. 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되어. 하루는 널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 오다가 보니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저번 달에 비해서는 확실히 당연히 날짜가 지났으니까 그렇겠긴 하지만 며칠 전에 비해서도 오늘은 여기 그 K마스터즈 여기 방송 때는 올라오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 완연히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근데 연말에 코로나가 환자가 자꾸 증가하면서 추운 겨울을 또 보내고 외출을 못하는 이런 시대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럴 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시간 될 때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뭐 고객분들하고 뭐 만날 수는 없으니까 뭐 전화 문자로 뭐 영업하시고 또 안부 전해야 될 것 같으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조정 대상 지정을 최근에 이제 몇 군데 더 지정을 했죠. 김포시, 그다음 부산, 그다음에 대구. 뭐 이곳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부동산은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효과입니다. 지정이 되게 되면 금융 쪽에서 보게 되면요. 금융 쪽에서 보면 LTV 9억 이하는 50%가 되고요. 9억 초과에 대해서는 30% 이하가 됩니다. 일단 DTI는 50%가 됐습니다. LTV는 뭐 대출 상환 비율이고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래서 서민 및 실소유자에는 이제 10% 정도의 우대가 더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하는데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를 해야 되고요. 세대당 보증 건수는 한 건으로 제한됩니다. 그 다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LTV죠.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2주택 이상 보유주택은 뭐 완전히 현금으로 사지 않고는 대출은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택 구입 시에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적으로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구입한 후에 6개월 내로 전입하는 경우 이럴 때 예외로 되고요. 그 다음 1주택을 갖고 있는 세대주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이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금융적인 규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적으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고요. 중과는 뭐 2주택자인 경우에는 플러스 20%가 더 중과가 되고, 그 다음 3주택자는 30%, 2자는 20%, 3은 30% 이렇게 더 중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특별 공제에서 공제가 배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도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시에는 양도세율이 50%입니다. 그 다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종부세 추가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이 되면 뭐 혜택 많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LTV 주담대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추가과세 되는데 0.6%에서 2.8%까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종부세가 추가되는 이런 분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 경우 있잖아요. 2주택이 되는 경우, 그전에는 이제 2년, 그전에는 이제 3년까지도 있었는데 요거 좀 바뀌었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되면서 1년 이내에 양도를 하는 조건입니다. 1년 이내로 양도하고 1년 이내로 양도하고 빨리 들어와서 전입을 하면 종전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3년, 그전에는 2년, 그랬다 3년, 그랬다 지금 1년 이내로 지금 준 겁니다. 그 다음에 1주택 이상자가 신규로 취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축소시켰습니다. 양도세 중과하고요. 일단 종부세 합산해서 과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법인에 대한 거 세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제, 그 다음에 의무사항도 뭐 그 다음에 또 나오겠네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최근에 타이틀하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을 봤는데요.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은 1지역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2지역인 경우는 1년 6개월, 3지역은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거는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 기준일부터 1년 중 짧은 기간에 전매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직결탄이죠, 아주. 네. 그 다음 청약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됩니다. 일정 분리되고요. 그 다음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플러스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돼야 요건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뭐 이런 거. 그 다음 국민, 그 다음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한테 된다는 얘기고요. 민영 주택자 1주택자 소유자한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그 다음 25%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고 공급된다는 내용. 그 다음 가점제 적용이 확대된다는 내용. 그 다음 가점제 적용 배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주택을 취득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하는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기 가열지구는 뭐 당연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돼도 이런 많은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지역이 아니어도 뭐 아파트, 주택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규제에 많이 해당이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등록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화하고 그다음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요. 등록 임대 임차인 보호하고요. 임대사업자 관리 방화 등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자로 해서 하위법령 개정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민간 임대주택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등기할 때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는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부기등기는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이 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5% 이내 징액 제한이 있다는 거. 이건 뭐 계속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처음에 임대주택을 제가 소개를 할 때는요, 대출이 있었거든요. 대출이 있는 임대주택을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대출이 있는 걸로 해서 무조건 다 배제했죠. 그래서 그때는 임대인 분이 대출이 있고 전세금을 또 일부분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뭐 상한선은 어쨌든 넘지를 못하죠. 매매가를 넘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꺼리고, 그 점만 해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전세로 들어가든 뭐 월세로 들어가든 대출이 없는 걸 대부분 찾는 게 일반적인 임차인 분들의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임대인 분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줬죠. 보증금 얼마 안 되지만 그거 확실하게 보증보험에서 가입되게 보증보험료를 내가 내주겠다, 임대인이 내주겠다 해서 이렇게 임차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지금 입장에서 보면 잘 들어간 거죠. 그때는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대출이 있는데 무슨 전세를 들어가냐 막 그랬거든요. 그때 2억 8천인 게 1억 7천 8천에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거는 이제 대출이 일부분 있었거든요. 대출이 뭐 1억 8천씩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더 줄래도 줄 수가 없죠. 합하면 뭐 매매가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보증보험에서 임대인이 부담해서라도 보증보험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싸게 저리로 잘 들어갔고, 또 그렇게 들어갔던 분들은 그 법을 그대로 적용받잖아요. 지금.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의무가 정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권리관계 할 땐 등기부등본 보게 되니까, 등기부등본 그러면 소유자는 보면 갑구는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갑구에 있는 부기등기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냥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등록 말소, 그 다음에 그동안 줬던 세제 혜택을 전부 환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등의 처벌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뭐 신고하는데 신고 안 하고 요청하는데 뭐 불응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할 수 있고 세제 감면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거는 그 전에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뭐 변동상 뭐 아무 거의 익숙해졌을 것 같고 암기 다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일부분 약간씩 좀 틀려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 권리 강화 이렇게 내용되어 있는데 부기등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등록 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법 시행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해야 됩니다. 시행된 이후에 하는 건 바로 등기하면서 바로 부기등기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그 전에 했던 임대사업자 하셨던 분들은 시행된 이후에 2년 이내에 부기등기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 강화인데요.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해서 임대차의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하고 그다음에 선순위 보증금 반환 현황 등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추가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내용입니다. 그럼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클리어해 줄 수가 있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금 체납 여부, 그 다음에 선수의 보증금 반환 현황 등을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니까 뭐 실수할 일이 없죠. 보통은 이제 그 선수의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분한테 요구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거나 아니면 부득이 뭐 물어보기가 껄끄럽게 돼 있거나 뭐 이렇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이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특히 다가구 주택 등이 좀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인데 주택이 여러 개예요. 막 전세, 월세. 처음에는 전세로 쭉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쭉 월세로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전부 하나씩 전세로 바뀌면서 들어갔던 부동산도 모르고 세입자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그냥 대출 감안한 전세금이 막 잔뜩 늘어나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됐던, 뭐 경매로 들어갔을 때 크게 부동산에서 손해 많이 보고 임차인은 뭐 당연히 손해 보고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선수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곤란해서 추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록 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거나 다중주택, 다거주택이 유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시에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그 전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고 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게 뭐 서류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략적으로 얘기 듣고 적고 무슨 확인 설명에서 표시하긴 하지만 이렇게 했던 걸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요청해서 받은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임대사업자 준수 의무 확대를 위한 재개방인데요. 보증금 미반환을 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 말소를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제 감면 혜택도 회수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등록 말소가 가능한 이런 사항을 남발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등록 임대 사업자하고 세입자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확연한 정확한 규정을 지었어요. 직권 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직권 말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다 확정된 거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종족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이 됐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구체해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 공적 의무 준수, 미준수할 경우에는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뭐 기타 사항인데요. 보완 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의 보증 가입 시 적용 사항 보완 등의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 평가액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감정 평가에 가면 이제 감정 평가사한테 이제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시 가격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해 공시된 가액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림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기준 시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시가격 기준 시가하고 현실화율은 지금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7년부터 10년 뭐 넘게 이렇게 돼서 최근에 60% 언저리 70% 안 되게 있던 것들을 다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가격에 맞춘다는 정책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도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정비해가지고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등록 말소를 허용했으나 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 의무 기간 준수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허용 기간을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약이 그렇게 효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등록 이후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지원 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상가하고 오피스 공실된 거 이런 것들을 주거 용도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게 나왔죠. 그때 적용됐던 게 대부분 주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주차를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차가 없는 세입자가 들어가는 조건 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수속 조치로서 도시 내 상가, 오피스 등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례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를 적용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기 일반에서 공공지원 유형으로 변경할 때 임대 의무 기간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기 일반에서 공공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단지 공공지원으로 의무 기간은 공공지원으로 변경 신고할 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장기 일반에 대한 의무 기간에 대한 것은 산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무기간, 임대 의무기간 중에서도 말소 가능한 요건, 그러니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말소 가능한 요건을 명시화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인이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